철면피 이론, 수치심과 자존감. 철면피 이론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존감과 수치심이 어떻게 발달하고 이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철면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이론은 그러한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면피적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과 수치심이 억눌리거나 무시당할 때 서서히 발달하게 됩니다. 1. 수치심과 자존감의 본질.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자존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후 6개월만 되어도 아기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과 말투를 통해 감정의 차이를 인식합니다. 부모가 웃으면 아기 또한 웃고 부모가 화를 내면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며 감정을 반응합니다.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존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치심은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평가될 때 나타납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존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수치심이 반복적으로 억압되면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감정에 둔감해지고 결국 수치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면피가 되는 과정입니다. 2. 철면피 이론의 형성 과정. 철면피적 성향은 자존감이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상처받았을 때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반복적으로 비난받거나 수치심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강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감정에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철면피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꾸준히 무시되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주 혼나고 비난받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점점 그 감정에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3. 철면피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이 이론은 교육 현장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잃고 철면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난과 질책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아무리 야단을 쳐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한편 자존심을 존중해주는 교사나 부모는 단 한 번의 훈계만으로도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수정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자주 혼내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차이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주 혼나는 학생은 처음에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치심이 마비되면서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평소 존중을 받으며 성장한 학생은 한 번의 혼남에도 깊은 반성을 하며 잘못을 고칩니다. 이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반면 자존감이 파괴된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현대심리학의 철면피 이론 확장. 현대심리학에서는 자존감과 수치심을 인간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특히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수치심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는 감정으로 이것이 상실되면 사회적, 도덕적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현대 이론에서는 또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과도 연관을 짓습니다. 자주 비난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신의 행동에 무감각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철면피적 성향의 핵심입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도 철면피 이론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존감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회복탄력성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철면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회복탄력성이 낮아져 자존감 회복이 어렵고 문제 상황에서도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5. 철면피 이론의 사회적 적용. 철면피 이론은 교육 외에도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처음에는 서로에게 존중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며 다투다가 점차 이 다툼에 익숙해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수치심이 사라지면 부부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애정마저도 식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철면피 이론이 적용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자주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비난하면 처음에는 부하 직원이 수치심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질책에 무뎌지고 더 이상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직원들은 상사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직장 내 분위기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